문제 74쪽부터 시작되는 익힘책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y를 좀 함수 관점으로 보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라는 이차 함수로 볼 수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아이고, 그림 잘못 그렸어. A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함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2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식에 판별식을 적용하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한 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결국 a 마이너스 6과 a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6과 a가 6 사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명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면 x는 0 또는 x는 1이다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그랬습니다. 역을 먼저 쓰면 x는 0 또는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x가 0인 경우와 x는 1인 경우에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결과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참이야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 같은 경우는 역을 이제 앞에 있는 여기 있는 i와 여기 있는 i 지금 복습을 하자면 여기가 p이면 q이다인 경우고 여기는 지금 q이면 p이다인 경우인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각각 p와 q를 부정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x는 0 또는 이니까 이걸 이고로 바꾸면 x는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거 역시도 어때요? 네, 이거 역시도 참입니다. 네. 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요. x는 0과 x는 1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P, Q, R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 P면 R이면 P이다. 그 다음에 P면 Q이다가 지금 참인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아이를 1번, 요 아이를 2번 이렇게 두면 1번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R이라고 하는 명제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야지 이게 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R을 먼저 표현을 해볼까? P가 먼저, P를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P는 현재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R이라고 하는 아이는 B라고 하는 아이보다 커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P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은 뭐예요? 선생님, 6은 B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6이랑 B가 같아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먼저 P를 먼저
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Q가 더 커야 돼요. 근데 Q는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똑같아.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어야 P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고민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B에서 A를 뺀 거에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B에서 A를 뺐을 때 최소값이 된다고 하는 거는 B가 될 수 있는 최소값에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뺄 때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6이고요.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8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이렇게 q라고 두게 되면 지금 p는 필요 조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만약에 둔다면 그럼 1번 상황에서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 안에 q,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먼저 q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 상태인데 결국은 p가 얘를 덮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일단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이 같아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아이도 앞에 여기를 2라고 둘게요. 여기를 P라고 두고 여기를 Q라고 둘까 봐요. 그런데 P는 충분 조건이래요. 이럴 때는요. P라고 하는 아이는 요 Q라고 하는 아이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일 거냐면 P는 뭐부터 하다니 Q를 먼저 따질까요? Q가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P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B는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마이너스 4보다는 B가 이제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포함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네,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가 수행평가로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인 걸 모두 고르세요. 절대부등식은요, 임의의 x,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인데, 예,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x가 x 플러스 1은 항상 1보다 클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x에 뭐 마이너스 5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이 부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를 보면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순서 잘못됐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그 다음에 이 y를 살짝 정리해보면 x-2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언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쵸?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 부등식은요. 기억과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돼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커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여기 지금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뭐 대입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핑크는 여기를 채우고 연두는 여기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값이 a가 되고요. 이 값이 b가 되는 거 되겠지요? 그러면 요 주어진 부등식에 대입을 하면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에 25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궁금했던 거 이렇게 넣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2는 4 더하기 5니까 2는 4 더하기 9가 되고 25 이렇게 되나 봐요. 그쵸? 루트 5y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 y가 무언가의 제곱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루트 5y는 네, 루트 9 곱하기 25와 마이너스 루트 9 곱하기 25와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핑크색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5 2x 더하기 루트 5y 그 다음에 3 곱하기 5라서 마이너스 15 2x 더하기 루트 5y 15 이렇게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최대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5예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함수도 그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역이 원소가 3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음 중 서로 같은 함수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모두 다 같은 i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치역을 구해 볼까 봐요. 그쵸? 얘는 일단 f-1은 2가 되고 얘는 그 다음에 f0 갑자기 왜 놀랬어? 1, 그 다음에 f1은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f-1은 0이고 f 지금 0은 마이너스 1이고 f1은 0이 되는 여기는 f-1은 2가 되고 f0은 1이 되고 f1은 0이 되는 지금 보니까요 얘랑 얘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 함수가 같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인 게 누구누구 있어요? 네, 모든 x값에 y값이 대응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두 개가 이제 함수가 되고요.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개 x에 대해서 y가 지금 두 개가 대응되고 예, 같은 맥락에서 그쵸? 이 두 i는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규칙을 한번 찾아서 해보려고요. 그쵸? 여기 이제 얘는 이런 거 보면 당황하지 말고요. x가 홀수, 그러니까 x가 홀수면 여기에 넣고요. x가 짝수면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3이 홀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1번식, 2번식이라 이름 붙일까요? 1번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3은 9 더하기 A야. 근데 그 결과가 12가 나온 거죠. 그래서 A는 3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F4를 물어보니까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번식에 대입을 하면 2, 4, 8에다가 더하기 A인데 A가 방금 구했다시피 3이었어요. 그래서 11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fx가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나 봐. 그죠? 그때 그 집합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아이예요? 나를 대입했을 때 내가 나와야 되는 게 항등함수잖아. 그쵸?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는 x라서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여기 6x, 마이너스 9는 0이면 3으로 더 약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3, x 플러스 2는 0.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fx라고 하는 아이가 항등함수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아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원소로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마이너스 2와 3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두 개를 다 사용하면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혼자 있는 집합이 있을 수 있고 3이 혼자 있는 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나옵니다. 원래는 이 두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4개 있지만 지금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라고 했으니 이렇게 3개가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문제 보고도 당황하지 마시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1번식에 대입을 하고요. x가 이렇게 0보다 작다? 그러면 2번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첫 번째 해보면 F3을 계산을 하면 3이라고 하는 수는 이제 0보다 크니까 1번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됐거든요. 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결국 F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으니까 2번에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건 결국 최종적인 계산이 f-1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계산하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은 0이라는 값을 얻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함수 fgh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는 h 오브 g가 등장했는데 여기는 g 오브 f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합성함수는 이제 결합법칙에 잘 성립하는 아이니까 지금 요 아이는 사실 누구랑 결과가 똑같냐면 h 오브 g 하고 요렇게 네, 계산한 결과 같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함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h 오브 g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의 세트로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i를 여기 합성하는 거니까 여기 이 핑크색에다가 합성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fx 더하기 3을 계산을 할 거고 이걸 하기 전에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마저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는데 이게 bx 더하기 5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b가 되는 거니까 일단 b가 먼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5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인가 봐.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7번은 이제 새로운 규칙이 정의가 된 함수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요. fx는요, x를 3번 곱한 것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응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 이해하고 하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1번, 2번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3번 합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3번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조금 익숙한 기호로 쓰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해볼까 봐요. 여기는 2의 5, 2의 5를 2의 5랜다. 2의 세제곱인데 그죠? 2의 세제곱은 8인데 8을 5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쵸? 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에요. 그쵸? 3. 그럼 여긴 3이고 여기는 결국 우리 친구들이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3의 세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인데 3의 세제곱은 얘가 27이에요. 3, 3은 9, 9, 3, 27. 5로 나눠보세요.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 값은 2야 이런 뜻이고 그래서 3번을 계산한다는 건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방금 전에 여기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결과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번이거든요. 그럼 4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F 오브 F 오브 F 오브
F2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방금 우리 친구들이 위에서 이마만큼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F3이 되는 건데 또 사실은 바로 전에 여기서 이제 F3을 계산했었거든요. 2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어. 그래서 2를 계산하는 거라 3과 2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뭐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합성함수 성질을 좀 이용해 볼까 봐요. 요 아이 먼저 좀 해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버스가 이렇게 적용될 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면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고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할까? 라고 하게 되면 먼저 H만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F를 합성할래요. 그쵸? 그럼 여기 이제 항등함수 되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G 인버스 H가 되고 그 다음에 F 오브 F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여기다가 G를 이렇게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니까 여기 H만 남고 G 오브 F가 H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H3이 궁금해요. 그러면 얘는 G 오브 F3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F3. 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F3을 여기다 뿅 하고 넣으면 2, 3은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요만큼은 5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시 2, 5, 10에다 9가 되고 이제 드디어 G9를 계산하는 게 H3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어서 마이너스 8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네, 이런 문제 보면 뭐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fx를 구하라고 하니까 한번 대입한 후에 한번 관찰해 보죠. 그러면 fx분의 1 더하기 4분의 아니지 등호잖아요. 그쵸? 4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여기 통분하면 4x 분의 x 더하기 4x분의 4 이렇게 되니까 4x분의 4 더하기 x 이렇게 되나봐요. 그쵸? 그런데 결국은 fx분의 1은 4x분의 4 더하기 x인데 여기서는 fx가 궁금하대요.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 그쵸? 역수관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을 했는데 그 그래프가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네요. 그쵸? 일단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x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인데 일단 그래프를 좀 상상을 해보면 x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y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은요 항상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림을 복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k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다.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유리함수에서.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k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쵸? 그러면 1사분면은 항상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k가 0보다 작다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경우랑 또는 또 뭐가 성립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프상으로 보면 양수니까 여기랑 이제 이쪽이 그려질 건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렇게 원점을 지나거나 그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서 여기는 안 지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평행 이동이 된 요 식에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k-3이 되거든요. 이제 요 값은 x에 0을 대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어때야 돼요? 이 값이
아까 얘기했죠.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니. 그쵸? 3인데,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나는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K가 3보다 작다가 나왔으니 여기는 0보다 큰 상황에서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이걸 종합하면 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요. x가 0보다 x가 아니죠. k가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두 유리함수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0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요 아이가 어떻게 점근선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1번으로 두고 요 아이를 2번으로 두고 한번 해보면 1번 y는 x-3, k, x-3, -3k니까 플러스 3k 더하기 1. 그러면 여기가 x-3분의 3k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고 두 번째 거는 x-k 마이너스 5 x-k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k 더하기 6이 되네요. 그럼 x-k 마이너스 5k 더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3, y는 k가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여기는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k,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일단 점근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라고 하는 건 아마 사각형이 될 텐데 여기서 k가 문제에서요. 양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y 점근선 또 그 와중에 또 문제를 또 잘못 썼어. 그죠? 예,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y인데 이 y의 대소관계는요. 지금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x가 3과 x는 ky와의 대결에서 지금 문제에서 k가 지금 3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이 3보다 클 거냐 3보다 작을 거냐에 따라서 그림이 두 가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가 3, 그 다음에 x가 k인 경우가 있고 x가 k고 x가 3인 경우가 있고 근데 y값은 다행히 너무 고맙게도 대소관계가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여기는 자꾸 x를 써, 그죠? 여기는 이제 y가 k,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요 길이는 이제 항상 고정이에요. 요 길이는 이 세로 길이, 그쵸? 요 사각형인데 세로 길이는 k 플러스 5라서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얘 입장에서는 k 빼기 3인데 얘 입장에서는 3 빼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요 경우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3보다 k가 큰 상황이고 여기 경우는 k가 3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넓이를 구해 볼게요. k-3이 k 플러스 5랑 이제 곱했을 때 넓이가 20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식은 3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이제 2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먼저 정리할게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는 20.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는 0이잖아. 그럼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너무 깔끔하게 되고요. k는 5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k가 뭐라 그랬어요? 3보다? 네,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일단 됐고 그 다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좀 곱해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적용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0. k제곱 플러스 2k 넘어오니까 5가 되는데
판별식을 써볼게요. 4분의 D를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0보다 작거든요. 허근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쵸? 허그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5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x가 2보다 큰 영역에서 정의가 된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해보면 되겠다. 그죠? 하나는 유리, 하나는 물이네요. 먼저 이제 인버스를 먼저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G 인버스가 먼저 오게 되고 순서가 달라지니까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연두색 부분을 적용하면.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정리하면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의 값을 별이라고 둔다면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G별은 2 루트 2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별을 찾으러 가볼게요. 그래서 3별 빼기 1은 2 루트 2가 되는 거라서 3별 빼기 1은 이제 8이 되는 거죠. 제곱하면 그럼 3별은 9가 되는 거고 별은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이었구나. 그쵸? 이만큼이 3이었던 거라 결국 이 문제는 F3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식에 Fx에 3 대입하면 3-2에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얘가 7이다라는 그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도형 문제 만나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는 두 개가 등장했고요. 각 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점 A 좌표니까 일단 점 A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요? 뭐 A, 뭐라고 두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현재 y는 2 루트 x 위에는 점이니까 2 루트 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도형 문제 풀 때는 여기가 현재 높이가 2 루트 a구나. 이런 거 써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높이가 같은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살짝 요 y의 x좌표를 별이라고 두게 되면요. 요 뒤에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아까 연두색으로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때 이 루트 a는 루트 별이랑 같은 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제곱해 볼게요. 그럼 4a는 별이 되거든요. 4a가 별이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핑키한 부분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4a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a의 x좌표가 a니까 요만큼이 a예요. 요만큼이 a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는 거라. 그쵸? 그런데 또 뭐가 보여? 여기랑 여기가 같겠죠. 왜냐면 이거는 가로고 이거는 세로니까. 그쵸?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이 루트 a랑 3a랑 같은 거야. 그래서 4a는 9a의 제곱이 되는 거라.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어차피 길이라서 양수거든요. 날려버리면 a는 9a가 되고 따라서 4는 9a가 되고 그래서 a는 9분의 4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a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의 x좌표가 9분의 4라는 걸 알았고요. y 값도 마저 구해야 되는데요. y는 이 루트 9분의 4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3분의 2가 되는 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좌표를 뭐라 써야 돼? a, 그러니까 9분의 4, 3분의 4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